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리오프닝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좀 꽉 막힌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4월 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고통을 보고 전쟁을 당장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해외 시장을 보고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크게 바뀔 이유도 없고, 근데 유가가 빠지면 시장에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의 주 매도 세력은 기관이었다. 1시 반 이후부터 갑자기 거래소에서 매도를 크게 늘려가지고 2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 300억 정도를 추가 매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근데 유가가 장중에 98달러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참 무슨 기준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다만 어제 뭐 러시아에서 가스 대금 루블화 결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다. 네. 일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유럽의 어제 2월 실업률이 6.8%였어요. 이전은 6.9%였고 전망은 6.7%였는데 유럽의 실업률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개인 소득은 월간으로 0.5%, 이전은 0.1%였어요. 소득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임금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소비는 0.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전치는 2.7%였는데. 그리고 2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요게 월간으로 0.4%, 전망치하고 똑같았는데, 연간으로 5.4%였죠. 네.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금리를 빨리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요게 월간으로, 소비 지출 물가, 요게 월간으로 0.6%. 였어요. 연간으로는 6.4% 이렇게 나왔고요. 3월 시카고 PMI 제조업 관리자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62.9가 나왔어요. 이전이 56.3이었거든요. 그리고 전망은 57이었는데 62.9가 나왔어요. 네.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3월 25일 천연가스 재고량, 이게 뭐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분기별 곡물 재고량도 발표를 하거든요. 밀, 옥수수, 콩, 요거 3개 발표하는데 거의 뭐 많이 줄은 건 절반 정도.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재고량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좀 줄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본의 1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14가 나왔어요. 전망이 12. 일본의 대형 제조는 좋다. 비제조업도 9가 나왔는데 이건 전망이 5였어요. 네. 뭐 일본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 3월 수출이 나왔는데 635억 달러, 635억 달러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는 1억 달러, 1억 4천만 달러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 수입이 증가폭이 좀 더 컸고, 이 수출은 18.2%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물론 이게 수입이 유가가 많이 뛰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적자다. 네. 그리고 3월 제조업 우리나라 PMI가 51.2가 나왔어요. 이전은 53.8이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달 이런 거를 보면 주가가 이제 보통 왜 못 올라가지? 그리고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은 거죠.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10시 45분에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쇼크가 나왔어요. 48.1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전은 50.4였고 전망은 50이었어요. 근데 48.1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오늘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건데 오늘 중국 시장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됐을까요?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유가는 빠지고 중국도 오르고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론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유럽 등 비우호국의 가스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런 게 나쁜 뉴스였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이 계속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100유로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20유로 이상 또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가스 대금 루브라 요거 결제 방식을 곧 공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어저께 독일 총리한테 뭐 유럽에는 유로화로 결제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검토한 거냐 했더니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탈리아 총리도 푸틴한테 또 긴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네. 진짜 루블화로 받을 거냐, 유로화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통화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푸틴이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침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즈프롬이 비우호국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변인이 이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또 속보로 이 연설인지 인터뷰인지 했는데 가스 구매자들이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계약 중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 여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 러시아는 뭐 이 뇌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전쟁도 뭐 중단한다 했다가 공격하고 네, 철수한다 했다가 이동시키고 예. 나쁜 것만 골라서 하네요. 네.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럽도 빠지고 미국도 빠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보다는 근데 물론 이게 영향을 줬겠지만 어제 유럽 시장의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지면 안 좋습니다.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유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는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오늘 미국 시장의 지금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네, 다시.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뭐 그랬고 영국이 러시아 그 선정가와 국영 매체 언론에 관련돼서 14개 신규 제재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전쟁이 또 날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제재로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 지목해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 위험이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경고를 했어요. 예. 분명히 제재를 해서 이게 뭐 그런 거 할 때 이게 다른 눈치를 막 보잖아요. 네. 이거 지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그 러시아 원유 수입 확대한다고 했고 러시아도 전쟁 전 유가의 35달러 이상 낮은 가격으로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인도가 그렇게 러시아 원유를 사는 거에 대해서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제재에 동참을 안 하고 지금 러시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태인데 동맹국이라고 해서 지금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체르노빌을 점령을 했던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군이 참호를 팠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오염된 지역인데 거기서 참호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그 피폭된 게 아닌가, 예, 망사능에
노출이 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벨라루스로 급하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확인은 안 됐고. 그리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이쪽 흑해 이쪽 부분에 있는 나라인데 조지아라는 나라의 북부 나모세티아라고 하는 그 독립주가 있어요. 자치주가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 편입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러시아 쪽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쓰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많이 거주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러시아 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그 안보 협정을 타결을 했어요. 네. 여기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 하여튼 뭐 무기를 가진 경찰도 파견할 수 있고, 하여튼 이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뭐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곳인데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 그쪽 섬에 비행장이 다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폭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괌의 어떤 중요성, 사이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 호주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 5월부터 증산을 43만 2천 배럴 하겠다고. 40만 배럴 증산하다가 43만 배럴.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산은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중국 기업 바이두하고 아이치 푸트홀딩스 등 5개 기업을 상장 퇴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중국이. 근데 오늘은 안 빠졌어요. 근데 홍콩은 빠졌는데 홍콩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30개. 그게 거래가 정지가 됐거든요, 오늘.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서 서베이 설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 답변이 연준의 오판.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준이 잘못 판단할 경우가 지금 제일 걱정된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아질 건데 지고 있는 상황이죠. 질 건데 연준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돈을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안 했던 그게 실수였는데 그걸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쟁하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이게 40%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백악관이 지금 현재 승인만 받고 그 원유를 채굴하지 않는 그 유전이 9,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거 승인받고 안 캐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연가스 개발이나 이 원유 쪽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투자해가지고 뭐 본전이라도 뽑겠습니까 지금? 다만 지금 현재는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 손해가 뻔한데 이거 하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늦게 나온 얘기인데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1분기 수치가 마이너스 14% 정도 급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만 24%가 줄었다. 근데 가격은 15.4%가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이 판매 회사들이 재고를 보통 적정 재고를 60에서 80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일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20일, 전기차가 21일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재고가 너무 부족하니까 판매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구매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3월 달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 항상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바클레이즈가 AMD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뭐 그런 것도 또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리고 TSMC가 스마트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건데 그게 아마
좀 안 좋을 거다. 예, 많이 전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뉴스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당연히 해외 시장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지긴 하는 건데 오늘 사실 뭐 유럽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오늘 미국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시 반에 오히려 매도를 더 늘렸다라는 거죠. 예. 다행스럽게도 마감할 때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줄였어요. 네, 많이 줄였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제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량이 10억 주를 넘었어요. 작년 7월 20일 날 10억 주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넘었는데 어제 넘었다라는 겁니다. 총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거래량이 10억 주를 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그 호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좀 실망스럽다. 네. 네. 좀 전에 말씀처럼 유가가 98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가가 전쟁 전 90달러까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떨어지는 거를 경기 둔화, 수요 감소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공급이 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공급이 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뛰어야 되는 거고 수요 감소, 경기 둔화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디다 갖다 붙일지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쪽 수요 둔화 쪽으로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언제 나타날까 한번 이렇게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조금 했었는데 2019년도에 8월 5일 날 그 금리의 역전이 있었어요. 네,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역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9월 4일이에요. 8월 5일 날 역전됐고 9월 4일 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이 스프레드가 역전될 때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했어요. 2% 이상, 하루에 2% 이상 푹푹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빠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요 스프레드의 역전 구간이 요 한 달, 요게 딱 지나자마자 우리나라 시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게 급락하는 지수를 뚫고 올라가는 9월 4일 날, 8월 5일 날 급락하고 9월 4일 날 오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9일인가요? 금리가 역전된 게 뭐 그때인데 금리 역전이 경기 둔화 침체 신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거의 명확하게 경기 침체 둔화 신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가 이게 길어질 경우에 아니면은 이 역전 상황이 더 벌어질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역전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논쟁이 좀 격화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역전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0% 이상 올랐다고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역전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역전 폭이 커질 경우가 문제인데 2019년도에 딱 한 달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5월 4일 날 연준이 금리를 두 번째로 올리는 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딱 되는 거죠. 4월 달 한 달 정도. 그때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부진한 거죠. 예. 이 부진한 게 아마 이 연준의 그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예, 지금은 이제 이날 자산 축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천천히 올랐다가 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5월 4일 날 만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제가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2019년도를 보고 학습을 한다면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딱 기간이 한 달 정도. 만일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경기 둔화 우려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 스프레드의 역전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가 만일에 이제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 했을 때 금리가 만일에 상승 쪽으로 반전을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뛸 수 있다. 물론 금리만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산 축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뭐 한 달에 한 800억 달러씩 흡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주 작게 천천히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의 향방 결정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의 그 금리 스프레드나 뭐 그 과거의 학습을 봐서는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좀 상승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그 거리두기 규제를 또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유통에 매수가 몰렸고 화장품이 강했죠. 화장품이 강했고 엔터가 또 올랐어요. 리오프닝 주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은 강세였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거는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의료기기 중에서 지금 뭐 좀 대표적으로 좀 시총이 좀 큰 게 클래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 두 개는 미용과 관련된 주식이에요. 근데 클래시스는 영업이익률이 50%예요. 50%. 예.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30%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두 개에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이 중에 클래시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매매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냐면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게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와 그리고 제노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제노레이 그리고 TNL 이거는 사실 의료 장비는 아닌데 이 TNL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큐렉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시총이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20%, 뭐 15%,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50%짜리, 30%짜리보다는 조금 둔화 좀 작지만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덜 올랐으니까, 예, 덜 올랐으니까 상승 폭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현재 물가나 어떤 그런 다른 우려 때문에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의료기기도 관심에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우절인데요. 서두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